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틱톡 강제 매각 법안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해 틱톡 CEO는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SC는 오늘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추진한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오는 5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형마켓이 위치한 한 몰에서 한인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단 침입한 괴한들을 저지하던 중 흉기에 찔린 건데 용의자들은 경비원의 물건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던 의사 4명이 다음 달 1일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휴진에 동참하는 대형 병원들이 더 늘어나면 환자들의 고통은 그만큼 커질 걸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낼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엔 이미 신형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13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관련 안보 예산에 서명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게 좋은 날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보 지원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로 방공 탄약과 대포, 로켓 시스템 등을 위한 장비 운송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 안보 예산 서명 전 사거리 300km의 신형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제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We did not announce this at the onset in order to maintain operational security for Ukraine at their request. 이스라엘에 대해선 지원안에 포함된 가자지구 인도적 예산 1조 3천여억 원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돼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엔 감사를 표했습니다. They stepped up and did the right thing. And I mean this sincerely. History will remember this time. 바이든 대통령은 지원안과 함께 서명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은 틱톡 금지이자 표현의 자유 금지라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Rest assured, we aren't going anywhere. We are confident and we will keep fighting for your rights in the courts. 틱톡이 소송에 나설 경우 설사 미 정부가 승소한다 해도 실제 법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이번 지원안에는 이스라엘과 대만 등의 안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전국 대학가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SC는 오늘 캠퍼스를 폐쇄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로 들어온 경찰차를 때를 지어 막아섭니다. 경찰과 이를 막아선 학생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동부 지역 대학가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규탄 시위가 서부까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없었지만 USC 측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캠퍼스를 폐쇄시켰습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 학생들도 시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Liberation is intertwined, or safety is intertwined. By standing up for Palestinian liberation, I understand that I am in fact standing up for Jewish safety. 공화당 위원들은 시위 진원지인 컬럼비아 대학교를 방문해 총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움직임을 방치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학가 시위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표심에 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5월부터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한국금융결제원과 어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 내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가 필요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외공간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 없이 재외국민도 재외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각종 금융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4월 중 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재외국민은 한국금융권 업무는 물론 정부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등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이비리그 5개 대학 등 SAT를 의무화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증가했던 SAT와 ACT 등 표준 시험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인 코넬은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등 표준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넬대 측은 SAT 등 시험 점수가 학생들의 학업 잠재력을 보다 잘 보여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가운데 예일과 브라운, 다트머스, 하버드 등을 포함해 모두 5개 대학이 SAT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일본 총리를 지낸 아소 자민당 부총재가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드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아소 자민당 부총재가 뉴욕 트럼프 타워로 들어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관 앞까지 나와 직접 맞이합니다. We'll be talking abou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ight now and lots of other things also. But highly respected. It's a great honor to have him. 1시간가량 회동 후 양측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은 기시다 정권 입장에선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직책이 없는 전직 총리이자 당 2인자인 아소 부총재를 내세워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다지려는 겁니다. 기시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와 가까운 외무성 심의관을 주미대사에 임명하는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가 대표인 로비 회사와 계약하는 등 트럼프 2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소통을 위해 접점을 다각도로 넓히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주요국 정상급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외교 결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겉으론 선을 그었습니다. 政府として関与していない一議員の立場としての活動への、政府の対応につきまして、その一つ一つに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언론들은 아소와 트럼프의 만남을 속보로 전하며 방미 목적이 일본어로 모시토라, 즉 트럼프 대비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대형 마켓이 위치한 한 몰에서 한인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단 침입한 괴한들을 저지하던 중 흉기에 찔린 건데 용의자들은 경비원의 물건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대형 한인마켓이 위치한 LA 올림픽길 선상의 한 쇼핑몰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근무 중이던 한인 경비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명의 히스패닉계 남성이 쇼핑몰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이를 저지하던 경비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Victim who was employed as a security guard to the market confronted the individuals over having trespassed on the property. That's when the altercation ensued. The suspects produced weapons. 용의자들은 피해자가 넘어진 틈을 타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은 다리 부분에 수차례 피습을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8세와 25세 사이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남성 2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Security guard unfortunately tripped, and once on the ground, that's when the suspects essentially stabbed him in the lower leg area and took his property. 2 male Hispanics described between the ages of 18 and 25.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메트로는 올 여름부터 AI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차선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LA 메트로는 산타모니카에서 다운타운 LA까지 가는 720번 노선과 할리우드에서 호손까지 가는 212번 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페드로, 다운타운 LA, 엘몬테에서 출발하는 910번과 950번, 70번 노선 일부 버스에도 AI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AI 감시 카메라는 버스 차선이나 정류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감지할 때만 번호판을 기록하고 해당 장면을 녹화하며 티켓 발부 여부는 LA 교통국 직원이 판단합니다. LA 교통국은 첫 60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 말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폰지 사기 의혹이 불거졌던 코인 관련 업체 VMS가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앤디 박 VMS 대표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채굴 수익을 모두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VMS 코인이 거래가 되지 않는 암호화폐라는 주장에 대해선 거래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채굴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이제 폰지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주는 게 이제 폰지예요. 그런데 저희는 스테이킹, 그러니까 이제 채굴을 해서 적게는 이제 7%, 이제 많게는 15% 이렇게 나갑니다. 박 대표는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의료계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의 반발에 지난달 사직서를 냈던 의대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할 걸로 의료계가 내다본 날짜가 오늘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의사 4명이 다음 달 1일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대와 울산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진료와 수술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을 이끌었던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이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가 쓸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카드는 사직 카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까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 방 위원장을 포함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 수뇌부는 다음 달 1일 사직하기로 했고 다른 교수들의 사직 여부와 시기는 개인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하루 휴진하잔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결의에 맞춰 서울대 교수들도 오는 30일 휴진합니다. 매주 하루 정기 휴진하잔 논의도 했지만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 다음 휴진일은 이제 3기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외에도 이미 사직과 휴진을 결정한 울산대, 충남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30일 하루 자율적으로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휴직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없다, 사직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의료계에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서울대 의대가 올해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 논문을 공모해 그 결과를 토대로 증원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입시 일정상 정원 재추계는 불가능하고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1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여는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는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영수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오늘 두 번째 실무자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는 양측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다른 요구 몇 가지는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첫 실무회동 뒤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 사건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함께 민주당이 중요 국정 현안으로 제안한 의제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시행령 통치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겠다 내가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가 백화점식이라며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거부권 행사 등은 헌법상 권한인데 자제 약속이나 사과를 하라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안은 양측 모두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급액이나 지급 대상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도 명칭과 규모 등은 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2차 실무회동을 갖습니다. 민주당 요구를 들은 대통령실이 의견을 내놓을 차례인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회담이 더 늦어지거나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백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리기 전 해병대 지휘관들이 대화한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장병들이 위험해 수색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이걸 거부하고 계속 수색하도록 명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쯤 최상병이 소속된 부대 지휘관들인 이모 7대대장과 박모 7여단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인 경북 내성천 일대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여단장이 철수에 난색을 표시하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그래도 상황이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육군 부대는 철수했지만 해병 대원들은 수색 작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여단 참모와 통화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을 전해들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당시 현장 해병부대 작전 통제권은 임 전 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하면 그 자체로 작전 지속 명령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에 육군 50사단 작전 통제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인 것이고, 이 대대장 측은 전화 녹취록을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한두 시간 더 수색을 진행했다며 자신은 마침 여단장과 함께 있어 조언을 구하는 부하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단장이 작전 종료 필요성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고 계속 수색하라고 명령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한국에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고 연체한 비율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특히 높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우류 도매시장. 폐업한 점포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코로나 때 받았던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속속 만기가 도래하며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때 긴급자금 다 풀었잖아요. 그게 올해부터 원금까지 같이 상환해요. 기존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자만 냈던 사람들이 이제 원금까지 들어가면 거의 200만 원 돈을 내게 되니까.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이 한 달 새 0.06%포인트 상승해 0.51%로 높아졌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 달간 은행권에서 새로 발생한 연체 채권만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건데 중소법인,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금리가 좀채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경고 등이 켜진 겁니다.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그 풍선 효과의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 연체율과 서민급전 카드론 잔액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잖아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내수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이전 연체율보다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초 시장 전망과 달리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경우 경기 둔화에 따른 추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한국의 첫 군집 위성 1호기가 뉴질랜드에서 발사돼 정상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개를 더 우주로 보내서 모두 11개의 군집 위성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3, 2, 1. 군집위성 1호기 네온셋을 실은 발사체가 거대한 불길을 뿜으며 날아오릅니다. 50분 뒤 네온셋은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400에서 500km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군집위성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정밀 관측을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무게 100kg 미만인 네온셋은 흑백 1m, 컬러는 4m 크기의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6년에 5기, 2027년엔 추가로 5기를 더 쏘아 올려 모두 11개의 군집 위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BTS 이 가수 이름은 아니고 오늘 발사 임무 군집의 시작의 줄임말입니다. 왜 위성을 한 대가 아니라 군집으로 여러 대 운용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성이 이렇게 한 대라면 하루에 한반도 상공을 한두 번밖에 못 찍습니다. 공전하는 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성 사양이 아무리 좋아도 저 뒤에 있다면 한반도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벌어지거나 한반도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한테 신세를 져야 할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궤도에서 많은 위성을 운용을 하면 공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주목받았던 게 이 위성을 옮기는 발사체, 로켓인데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켓 부품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미국의 로켓랩이라는 회사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발사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작 시간과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누리호 같은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 중인 우리나라도 저렴하고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기업의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유럽연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 현지 시간 24일 찬성 374표, 반대 235표로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강제노동이나 산림벌채 같은 인권,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도록 기업에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일 경우 해당 지침에 적용을 받습니다. 역의 기업의 경우 유럽연합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넘으면 실사 의무를 지게 되는데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공급망 내 인권,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예방, 완화, 제거 조처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이 공시되고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은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다음 달 유럽연합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됩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2년 안에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관련 규범을 잘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주미대사관이 운영하는 재미 한인 장학기금 수혜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5월 1일부터 한식 메뉴를 배급합니다. 시니어센터와 LA시 노인국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시니어와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점심 도시락 배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한식 메뉴를 배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신 이사장은 시니어들에게 한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생선 등 메뉴 다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피자시티 페스트가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LA 라이브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LA 라이브 광장에서 피자 축제가 열리며
40여 개의 남가주 피자 업체가 참가해 나폴리와 시칠리아, 로마 스타일 등 다양한 피자 스타일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고등학교 12학년들은 앞으로 팝사 신청이 의무화됩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12학년 학생들은 팝사나 뉴욕주 드림액터 신청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작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은 포기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이 운영하는 재미한인 장학기금 수혜자가 크게 확대됩니다. 주미대사관은 올해 선발 인원은 69명에서 80명으로 크게 확대되며 최우수 장학생에게는 $5,000, 우수 장학생에게는 $3,000, 일반 장학생들에게는 $1,500의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 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입니다. 입양인으로 추정되는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어스틴에서 제용 프리드먼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로 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구매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버거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불멸의 버거라도 되는 걸까요?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버거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해체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의 약초학자인데요.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버거와 감자튀김을 구매했는데 이후 음식들을 접시에 올려둔 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하고도 3주간 보관했다는 버거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곰팡이가 피거나 썩은 흔적도 없고 구매할 때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자라는 채소도 적당한 관리를 받지 못하면 갈색으로 변하며 말라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놀라워했는데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패스트푸드 업체 측은 건조한 환경이 버거의 수명을 연장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영국 런던 마라톤 현장입니다. 그런데 참가 선수가 이래도 되나요? 뛰다가 물 대신 와인을 들이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고 5시간 가까이 달리는 내내 와인을 무려 25잔이나 맛봤는데요.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남성은 술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선단체에 기부할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하네요. 영국에서 유명한 와인 상인인 남성은 런던 마라톤을 완주하는 동안 와인을 맛보며 포도 품종, 원산지 등을 마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예상대로 화제가 되면서 약 2,200만 원의 기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로봇개가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팔아도 되는 거냐며 우려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팔짝팔짝 뛰는 로봇개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등에 화염 방사기를 달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선보인 서모네이터라는 이름의 로봇개입니다. 온도와 관련된 어근 서모와 파괴자라는 의미의 터미네이터를 합친 것으로 보이는 이 로봇개는 최초로 화염 방사기를 쏘는 로봇개라는 말로 홍보하며 지난 19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제조사는 이 로봇이 잡초를 제거하고 눈을 녹이는 일 등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개의 강력한 성능을 본 사람들은 자칫 무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 충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봄나들이를 나왔나 본데요. 그런데 산책하던 도중에 갑자기 어린 아들이 뿅 하고 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참 황당하죠? 맨홀 뚜껑 위에서 폴짝 뛰다가 뚜껑이 부서지면서 하수구로 떨어진 건데요. 부모가 기겁해서 아이를 꺼내는데 천만다행으로 구멍이 깊지 않아 큰 부상은 면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